실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필기 붙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 이제 실기 파트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우리 소방 설비 기사 우리 필기 시험 1차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우리 축하드리고 1차 우리 필기는 이제 해결했으니까 바로 뭐 해야 돼? 2차 이제 우리 꾸준히 좀 준비해 가지고 이것도 한 번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제일 좋은 게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시험들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 번 안 하고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한 번에도 해결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1차 필기 시험은 뭐 했어? 사지선다니까 모르면 찍었죠. 근데 이건 찍는 게 없다는 얘기야. 2차 실기는 무조건 다 누구야? 주관식이야, 주관식. 주의하실 점도 몇 개 좀 얘기를 할 거고, 우리 관련된 내용 우리 간략하게 우리 누구 실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누구 소방 설비 기사인데 무슨 분야? 우리 전기 분야. 전기 분야 쪽 우리 누구 실기를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소방 설비 기사 우리 전기 분야는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자 그러면 한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우리 단답이라는 파트가 있어. 단답이 우리 누구 필기 시험 볼 때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 구조 및 원리 있었죠. 필기에 우리 구조 및 원리 파트에 나왔던 내용들이 단답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많이 좀 우리 누구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실기 때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도 구조 및 원리 얘네들의 우리 관련된 내용들이 단답에 다 뭐 할 거다. 출제가 이제 좀 될 거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단답이라는 게 우리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자, 우리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우리 얘네 나오는 내용들이 약 100%라고 본다 그러면 얘가 대략 한 50%에서 55% 정도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전체 배점 중에 한 반 이상은 누가 차지한다? 단답이 좀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 그만큼 이 단답이 뭐하다는 얘기야?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 그럼 이 단답만 갖고도 얼마 나온다? 50점 이상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요 우리 단답만 드립다 하면 되겠네. 다른 과목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답을 내가 또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단답에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필기 때는 우리 뭐 했어? 자, 모르면은 우리 누구 찍기라도 했지만 실기 때는 요 단답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다 숙지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끄집어서 쓰지. 내가 우리 기억을 못하고 우리 암기가 안 되면 나중에 요거 답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뭐가 나오냐? 우리 도면이라는 파트가 있어. 도면. 자, 우리 소방 공사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좀 아실 거야. 소방 설계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 뭐가 돼? 감지라든지 각 층에 들어가는 우리 누구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막 이런 것들 이런 도면이 나오잖아. 설계 도면이. 도면이 나오는데 그 도면을 뭐 해석해라 이런 거보다 도면의 그 뭐 심벌이 뭐냐 또는 그쪽에 우리 관련된 거 우리 주가 뭐냐 그러면 도면은 가닥수산출이라고 좀 보시면 돼. 가닥수산출. 이 설계 도면에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 도면이 나오면 각 층마다 발신기를 설치할 거고 각 층마다 뭐 할 거야? 감지기를 설치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감지기를 설치할 때 감지기에 들어가는 가닥수는 몇 가닥 정도가 되고 교차 회로 방식이냐 아니면 우리 누구 이런 거에 따라 이제 가닥수가 이제 몇 가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종단장을 어디다 설치하냐에 따라 가닥수가 바뀔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발신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한 7가닥이 들어가. 7가닥이 들어가는데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가닥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1층에다가 우리가 수신기를 달아주는데 수신기에 들어가는 가닥수가 최종 나중에는 막 몇십 가닥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런 우리 누구야 가닥수 같은 걸 산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면의 주라고 좀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도면은 가닥수 산출이 어떻게 보면 조금 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 배점으로 따지면 얘가 약 30% 30점 정도가 나올 거야. 그럼 배점이 높다는 얘기네. 얘네 두 개가 지금 소방 전기에서는 주가 돼. 요 두 개 갖고 지금 벌써 몇 점? 80점은 해결 본 거잖아. 요 두 개만 그러면 나는 드립다 하겠다. 나머지 안 하겠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점수 다 맞을 자신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답하고 그 다음에 도면이 어떻게 보면 주를 이룰 거고 세 번째가 우리 누가 되냐? 세 번째가 우리 시퀀스 파트야. 시퀀스. 자동 제어 파트야. 우리 누구? 자동 제어 파트. 자, 그래서 우리 시퀀스 파트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전기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가 이제 펌프 같은 걸 돌리려 그래. 우리 누가 펌프를 막 돌리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스타트 버튼 딱 눌러주면 우리 누구야? 우리 빌딩에 있는 우리 소화 펌프가 막 돌아가.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전기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뭐 논리회로라든지 이거 우리 필기 때 했던 것들 있죠. 필기 때 했던 논리회로 가지고 우리 뭐 해라, 논리식 쓰시오. 또는 논리식 갖고 논리회로 그리시오. 그 다음에 전동기 회로 같은 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두고 일명 자동적으로 우리 제어되는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요게 굳이 따지자 그러면 대략 약 한 10점 정도 한번 볼까? 10%? 한 10점 정도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누구 한두 문제, 우리 한 문제 나오면 평균 한 5문제, 우리 5점에서 한 8점 정도 나오고, 조그만 두 문제 나왔다 그러면 한 10점에서 12점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한 문제냐 두 문제냐 가지고 우리 누구 점수가 약간 왔다 갔다 좀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이제 이게 우리 새로 나오는 문제인데 누구냐? 견적이 나와. 견적. 견적이 뭐 한 5점에서 한 10점 볼까요? 그래서 견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이 건물을 내가 소방공사를 하려고 그래. 그럼 소방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인건비, 일명 노무비,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자재는 얼마만큼 들어가며, 이런 것도 이제 견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 여기 우리 이 공사하는데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견적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견적 뽑고 우리 누구야? 공사하시는 우리 업주한테, 자, 우리 소방공사하는데 견적 이만큼 나왔다. 공사 할래 말래? 그러니까 우리 그 견적을 뽑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요즘은 컴퓨터에서 다 자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수치만 딱딱딱딱 넣으면은 견적이 쫙 뽑혀. 요즘은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이런 이제 우리 견적이라든지 견적, 우리 누구 견적하고 요거 감리에 대한 내용들, 견적이라기보다 우리 견적하고 그냥 감리 같이 볼까요? 감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 우리 감리가 하는 역할들, 견적 감리에 관련된 거, 이것들이 우리 한 몇 점, 5점에서 한 10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 요게 이제 우리 신규라고 보시면 돼. 신규, 이제 새로 나오는 문제들. 요런 것들은 내가 우리 뭐 한다는 얘기야?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어떤 거 이제 우리 이제 새로 우리 누구 감리 쪽 우리 문제가 막 만들어지는데 내가 어떤 걸 나올지는 모르잖아. 기존에 나와 있던 거 정도만 보고, 얘네들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나와 있는 것 정도 우리 보는 걸로 위주로 하자는 얘기야. 우리는 뭐해서 1번, 2번, 3번 여기서 우리 다 해결을 좀 봐야 돼. 요거 가지고 우리 누구 나 점수 몇 점 이상? 60점 이상 좀 맞을 거란 얘기야. 우리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막 한 80점은 맞아야 되겠다. 한 90점은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꼭 있어. 우리 가끔. 이런 분들은 여거 우리 누구 한 80점, 90점 맞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절에 들어가서 한 1년 우리 돌을 닦아야 돼. 아시겠나요? 그 정도로 우리 누구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흔히 요거 실기를 할 때, 실기. 우리 누구 전기 쪽도 그렇지만 요거 소방 쪽도 마찬가지.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우리 누구 수험생들한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기 시험을 보는데 우리 누구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필기 합격한 날부터 실기할 때까지 하루에 우리 누구 옛날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모나미 볼펜 우리 누구 7자로는 써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로 뭐 하라는 얘기야? 많이 쓰고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합격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누구 우리 거의 우리 기술사 준비까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해가지고 좀 정리 드릴 거야. 요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요쪽 우리 요런 형태로 나오니까 좀 보셔라라고 좀 정리하면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던 걸 우리가 미리 볼 수는 없잖아. 미리 보면 좋아. 시간이 돼가지고 미리미리 좀 우리 안 나왔던 것들도 좀 나올 만한 것들 보면 좋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누구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나왔던 거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나왔던 걸 가지고 변형시키면 맞추기가 수월해. 근데 아예 새로운 걸 내면은 내가 손 못 대는 경우가 태반이란 얘기야. 손 못 대는 거 갖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여태까지 나왔던 것만 갖고도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가 누구다? 단답, 도면, 그 다음에 시퀀스. 여기서 뭐 하자? 60점 해결하자는 얘기야. 새로 신규로 나오는 이쪽은 우리 거의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단답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조 및 원리 했던 거,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유도 등, 그 다음에 우리 누구 피난 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 우리 그런 것들 우리 누구 여기서 다 할 거란 얘기야. 단답에 또 나와. 그렇게 또 나오고, 가로쳐 놓고 가로 넣기도 나오고, 아니면 우리 누구 뭐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3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면은 말 그대로 이제 도면이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닥수 산출해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좀 우리 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우리 누구 회로도가 주어지든 아니면 논리 회로가 주어지고, 우리 간단한 거 좀 우리 간단한 문제 나오면 제일 좋아. 논리 회로 같은 거 나오고, 논리 회로 같은 거 한 두 문제 나와주면 딱 좋아. 몇 점? 한 10점대 되니까. 그래서 논리 회로 같은 거 우리 누구 한 두 문제 나와가지고 논리식 써라, 아니면 논리식 갖고 논리 회로 그려라, 뭐 이런 거 나오면은 편하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다? 소방설비 기사. 우리 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가 한 50점 이상, 얘가 30점대, 얘가 한 10점대 나올 거란 얘기야. 이렇게만 해도 얼마 나와? 80점에서 90점은 넘어간다는 얘기야. 한 90점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굳이 취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우리 누구 굳이 그냥 여태까지 나온 것만 보는 거야. 나온 게 또 나오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보는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소방설비 기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을 이번에 처음 붙으신 분들 있죠. 필기시험 처음 붙으신 분들은 실기를 준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어떤 문제가 출제돼서 뭐 1번 문제다 뭘 쭉 해가지고 5가지 쓰시오 하고 나와서 5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 그랬으면 땡땡땡땡땡 5개 있을 수가 있고,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수가 있어. 그럼 문제 주어지고 우리 누구 답안지 이렇게 5개 있으면 5가지를 다 내가 써야 되잖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기 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첫 번째 거 1번 쓰고 2번은 썼어. 근데 3, 4, 5번을 모르겠어. 그래서 2개만 딸랑 써놨어. 그럼 요거는 예를 들어 5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1, 2번 쓰고 3, 4, 5번 틀렸다 그러면 얘는 몇 점? 빵점이야, 빵점. 우리가 만약에 요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면 부분 점수라도 바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얼마 이상? 반 이상은 써줘야 돼. 5가지 쓰시오 그러면 3개 이상은 써야지만 내가 부분 점수라도 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본적으로 우리 뭐에 대해서 쓰시오 하는 것들은 얼마 이상? 반 이상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쓰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뭐 한 거야? 자신 있는 거 먼저 쓰는 거야. 확실한 거. 애매한 거 우리 애매하다 그러면 밑으로 빼. 확실한 거 먼저 쓰고. 왜? 출제연은 우리 누구? 채점할 때 첫 번째부터 채점을 한다는 얘기야. 5가지 쓰시오 그랬는데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썼어. 8번까지 썼다고 우리 누구? 감독관이 이 친구 똑똑하네 점수 더 줘? 그런 거 절대 없어. 무조건 딱 10개를 써도 마찬가지야. 5가지 쓰시오 그랬으면 5번까지만 딱 채점하고 끝나. 밑에는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야. 그럼 5번까지만 채점하니까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먼저 써. 자신 있는 거 쓰고 조금 우리 4번, 5번 가서는 이게 조금 우리 긴 거 같은데 애매하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그런 건 맨 뒤로 빼란 얘기야. 자신 있는 거부터. 그 다음에 뭐 이런 우리 실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은 써야 된다? 반 이상. 반 이상은 써야지만 우리 부분 채점이 가능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또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보니까 우리 누구 계산 문제가 나왔어. 자, 계산 문제 뭐 예를 들어 2번 문제 뭐 쭉 나오고 우리 누구 계산 문제야. 계산하시오 이러고 나왔단 얘기야. 자, 그러면 답안지에 이렇게 써 있어. 뭐라고? 계산. 얘는 누구? 답 이러고 써 있단 얘기야. 그럼 계산 문제는 이렇게 계산과 답이라고 써 있으니까 계산에 대한 풀이 과정은 여기다 쓰면 돼. 그 다음에 답은 따로 어디다 써? 여기다 쓰란 얘기야. 예를 들어 뭐 우리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전류는 몇 암페어냐라고 물어봤어. 전류는 R분의 V 해가지고 뭐 저항이 예를 들어 100옴이고 우리 전압이 1000V래. 그럼 몇 암페야? 10A 이러고 내가 구했어. 공식을 쓰란 얘기는 아니야. 공식은 뭐 써놔도 상관없지만 공식 아니면 바로 그냥 풀이 과정만 써도 돼. 그래서 여기 답은 여기다가 얼마? 10A 이러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풀이 과정은 우리 계산하는 데다가는 누구를 써줘? 풀이 과정을 써주고 실질적인 답은 어디다 쓴다? 답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에다 답을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걸 계산했는데 만약에 소수점이 나왔다. 계산 문제가 소수점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만 써줘야 돼. 시험지 우리 누구 처음에 받으면 앞에 우리 누구 주의사항이 쭉 있어. 시간 많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우리 읽을 시간에 우리 시험지 받으면 먼저 문제부터 보는 게 거의 다들 습관이야. 거기 보면 쭉 써 있어. 만약에 계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쓰시오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 문제가 뭐 7.486, 8 뭐 이러고 나왔어. 그럼 따라서 답을 쓸 때 여기다가는 누구야? 7.49 이러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계산 문제가 나오면 뭐 해라? 소수점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써라. 그게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조금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문제는 이렇게 우리 누구 7.4868 이러고 우리 누구 답을 아예 이렇게 써놨어. 7.4868 이러고 답을 딱 써놔버렸어. 그럼 출제위원이 이거 싹 거두 뭐라고 못해. 문제에서 얘기했잖아. 우리 처음에 주의사항에 소수점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써라. 말 안 들은 거야. 쫙 거두 뭐라고 못해. 그러니까 우리 누구 항상 이런 거는 그냥 좀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말 없으면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각 문제마다 따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에서 우리 문제지상에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라. 그러면 둘째 자리가 아니라 얼마? 구한 다음에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돼. 큰 주의사항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따로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를 읽었더니 소수점 이하 절상하래. 예를 들어 감지기 개수를 구하래. 감지기 개수 구하는데 이 감지기는 7점 우리 누구 3개가 나왔다고 이게 0.3개 자를 수 있는 거야? 못 잘라? 못 자르잖아. 이런 거 감지기 계산할 때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소수점 이하 절상이야.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좀 우리 숙지가 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 시험 보다가 뭐 안 한다는 얘기야.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계산은 우리 누구야? 풀이 과정 따로, 답 따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푸는데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맞았다. 빵점이야 무조건. 풀이 과정은 틀렸는데 답이 맞을 수는 없잖아. 출제위원들은 우리 누구 감독관들은 가장 먼저 보는 건 풀이 과정이야. 풀이 과정에 맞고 답이 틀리면 부분 점수를 줄 수는 있어. 근데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맞았다. 그런 건 절대로 점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는 누구다? 풀이 과정. 2차는 답. 이게 우리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뭐 해주는 거야? 점수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쪽으로 올까요? 자 문제를 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 뭐 3번 문제 뭐뭐뭐에 대한 우리 누구 뭐 전류를 계산하시오. 전류는 몇 암페어냐라고 이렇게 나왔어. 몇 암페어인가? 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우리 뭐 어디에 오려나 우리 누구 전류를 구하래. 몇 암페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자 계산 풀이 과정 쭉 쓰고 답해가지고 우리 누구 딱 써서 뭐 예를 7.49 이러고 썼어. 그러면 여기 문제지상에 단위가 있으면 답안지에다 답을 안 써도 얘는 정답 처리해 줄 거야. 풀이 과정하고 답이 맞았으면 정답 처리해 줄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문제 나올 때 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얘기야. 문제지상에 누가 없어? 단위가 없어. 문제지상에 단위가 없을 때는 무조건 답에다가 암페어라는 이런 단위를 꼭 써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지상에 우리 단위가 없으면 답을 쓸 때는 항상 뭐 해줘라? 단위를 꼭 기입을 해줘야 되고, 문제지상에 단위가 있으면 단위 안 써도 상관이 없어. 맞았다고 해줘. 요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디 공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룰을 해가지고 학원에다 막 주고 했었어. 왜? 확인하라고. 어떤 게 정답 처리되고 어떤 게 오답 처리된다라는 걸 알려줬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지에 단위가 있으면 안 써도 되고 단위가 없으면 무조건 써야 된다.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단위 쓰는 버릇 들여요.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문제지에 우리 누구 단위가 있든 없든 무조건 단위 써. 여기 있는데 또 써. 상관없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우리 누가 계산 문제 나오면 단위가 존재할 경우에 무조건 뭐 해라? 단위를 무조건 써버릇하는 거야. 무조건 써주면 나중에 우리 누구야 이 단위 갖고 기껏 계산이랑 다 맞아놓고 우리 단위 안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조심해요. 무조건 단위는 뭐 하는 버릇 들여라? 쓰는 버릇을 들여라.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실기 소방설비에 우리 누구 소방설비 기사에 나오는 우리 기본적인 배점들 중요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했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좀 제가 얘기를 드렸어. 자 그러니까 같이 우리 나중에 실기시험 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주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설비 기사는 항상 1순위 누구다? 단답. 두 번째는 도면, 세 번째 시퀀스. 얘네가 우리 주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우리 누구 단답에 경보설비, 피난설비 뭐 다 들어갈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누구 주가 되겠다. 새로 나오는 견적감리 이쪽은 우리 그냥 우리 뭐 하자?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만 한번 확인 정도만 하자.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소방설비 기사 실기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실기 때 뭐 해야 될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알아둬야 될 것들도 몇 가지 같이 좀 추가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 누구요? 요 동영상 이제
처음 보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는 내 손에서 우리 책을 놓으면 안 돼. 계속 봐야 돼. 보고 쓰고 외우고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항상 이제 우리 두고 필기 1차 이제 반은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내 손에 자격증 떨어질 때까지는 지금부터 책 놓으면 안 돼. 나중에 우리 두고 이제 우리 2차 시험까지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이 나올 것 같다.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책 태워서 버려도 돼. 찢어버리든 태워버리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지금부터는 책 잡고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외울 게 많어. 심볼도 외워야 되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외울 게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하자? 계속 암기야. 계속 암기하고 외우고 요런 형태로 나오면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요거를 외우고 암기하고 하는데 무조건 외우고 암기하는 거는 우리 단답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고 뭐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한글은 무조건 외워야 돼. 왜? 한글을 제가 우리 누구 정리를 잘해드린다고 우리 제가 정리한 대로 그대로 외우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외울 거네. 우리 한글로 된 건 다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요령들 있잖아. 요령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요령을 좀 우리 두고 알려드리고 좀 우리 암기하기 편하게 좀 도움은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도움 드리는 걸로 하고 무조건 많이 책 보면서 계속 지금부터는 뭐 하자? 우리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시겠나요? 자, 우리 필기 1차 시험 붙은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에 우리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우리 두고 한 번에 이것도 우리 1차 시험 끝냈듯이 2차 시험도 우리 두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 여기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